하면은 짜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볼 줄 몰라요.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총 자산 1억 22만 119원에서 1억 2645만 6338원으로 이상이 되긴 했습니다. 벌었네. 아, 다행이긴 하죠. 진짜 운이 좋긴 했습니다. 연봉 20만원. 연봉 요즘 20만원도 안 돼. 연봉 10만원도 안 돼요 요즘. 왜 범? 아, 그거는 제가 이번에 여기 다 적어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종목 바이두라는 종목이 있죠. 자, 바이두의 현재 수익률은 1.17%입니다. 아, 야, 노래는 잠시 조용! 아, 이렇게 사면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성과 근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늘 후자가 승리해. 정말 이 전자가 이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마 공부나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난 아직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고, 일단 바이두는 미중 정치적 갈등 최고주의 일은 얘는 현재 상장 폐지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 예정 목록에 있는 기업을 샀으니까 제정신이라 불리기는 힘들 거예요. 리스크가 엄청나죠.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만약에 이게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는 우리의 친구죠. 리스크가 커질수록 리턴이 커진답니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로 결론이 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이두는 AI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샀던 이유는 저는 중국의 AI 기업을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저는 빅데이터와 AI 같은 컴퓨팅이 우수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기술에서는 중국의 관련 기술이 미국보다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탄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맞아요.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해서 데이터 기업은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도 여기 적어놨어요. 정확합니다. 중국은 1인당 데이터를 미국보다 훨씬 많이 수집할 수 있고 팔고 있죠. 그리고 인구는 미국의 4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정부 또한 개발자들에게 미국보다 쏟아붓는 자원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 관련 AI 컴퓨팅 기술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미국은 뭐뭐 치매다해서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기 어려운 거에 비해서 중국은 뭐라고 할까요? 좀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한다라는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팅 기술에서는 중국이 아마도, 그건 뭐 저의 예상입니다. 미국보다 앞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기술직에 종사하는 STEM, 과학기술공학수학에서는 졸업생 수가 미국의 약 8배 정도 됩니다. 때문에 중국이 더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바이두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비아디입니다. 자, 현재 비아디는 1500주를 가지고 있고 수익 보셨나요? 여기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수익률은 756.57%예요. 비아디도 제가 정리한 걸 보면은 현재 굉장히 시장 상황이 안 좋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탈세계화, 중국 봉쇄, 미국 유동성 축소 등 전 세계 성장이 둔화 국면에 들어섰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뭐 있죠 또. 하여튼 뭐 말하라고 하면 진짜 끝도 없이 나오는데, 그런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성장하는 회사는 희소가치가 생기고 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와이? 아무도 성장 못하는데 얘만 성장하네 하면은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있던 상황에서 뭐 저성장 고물가죠. 비아디는 평소의 위기관리, 비아디는 전세계 유일 수직 계열화된 전기자동차 기업입니다. 모든 기업이 역성장하는 와중에 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비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이번에 증명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케이스인데 제가 사진이 좀 있어요. 이게 비아디고 이게 CATL인데 비아디 여기 적혀있죠. 유일하게
엄청나게 성장했죠. CATL은 한번 성장이 꺾이고, 이거 말고 더 최신 자료가 있는데, 이건 좀 옛날 자료거든요. 다시 지금은 성장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이게 꺾이긴 했어요. 다시 더 최신 자료가 있는데 이건 제가 준비하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BRD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무려 테슬라조차 이렇게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BRD는 유일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BRD에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BRD에는 과도한 프리미엄이 부과되었고 PR이 현재 300이 넘어요. PR이 300이 넘는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데 절반 이상 가격이 하락하는 저종 국면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온다면 너무 뭐라고 할까? 오만한 표현인가? 좀 정리해서 수익 실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근데 BRD를 좀 평생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팔 것 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아마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데 저는 매매를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고점에서 잘 판다고 해도 저점에서 다시 들어올 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은 지금 없어요. 맞아요.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비중 조절은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현금 채굴을 해서 다른 것들을 좀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제 다음 종목은 저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존빵의 삼성전자, 삼만전자. 그래서 삼성전자 정리할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약간 현금을 보유할 바엔 삼성전자를 들고 있겠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좀 하나가 약세일 때는 삼성전자 같은 거 사뒀다가 하나가 강세가 되면 팔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애플 같은 거 사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환율이 11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애플을 정말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애플을 총 한 3천, 4천만원치까지 들고 있었다가 환율이 1250원이면서 애플을 전량 매도했거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안전함. 맞습니다. 내가 근데 그거를 늘 지키지 못하고 있어.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이 실제로 손 나가는 게 정말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늘 머릿속으로 제발 현우야 안돼, 손이 나가면 안돼 이러면서 이거 계속 여기 뭐 추가 매수를 누른단 말이야.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처럼 이렇게 매수하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매매하면은 진짜 골로 갑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융기 실리콘 자재와, 이건 두 개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종목이 두 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빙산주?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의 태양광 관련주들입니다. 중국의 1위 기업, 2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 융기 실리콘 자재와 2위 기업 통이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태양광 지원 정책과 전쟁으로 인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에너지 섹터가. 그래서 정책 쪽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적으로도 태양광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준에서 글로벌 태양광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래서 중국의 정보를 총애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은 항서제약이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진짜 위험합니다. 자, 제가 항서제약에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종목은 이미 살 사람은 다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없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 파셈. 저는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는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겨우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다고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꽤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의료 체계는 아직 높은 수준에 올라오지 못했고, 중국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며 앞으로 제약 바이오 쪽은 꾸준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중국 약을 믿는다고?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계좌고, 결론을 정리를 해왔는데 정말 운이 좋았고, 예전에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독보적 행보를 예상해 미국 주식을 매도, 중국 주식과 에너지 섹터를 매수하긴 했습니다. 제가 이거 중국 증시를 하나 사진을 가져오긴 했거든요. 다른 코스피나 S&P나 나스닥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따로 사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중국 증시 형태는 현재 이렇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쵸?
맞죠? 여기 전부 다 파란데 중국만 홀로 독보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 돈 풀기 축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나스닥은 신이니 코스피 3300 이러고 있을 때 중국은 홀로 돈을 억제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 그래서 중국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근데 축제를 하면은 반드시 설거지를 해야 돼. 돈 풀기를 하면은 설거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설거지를 미리 해뒀고 미국과 한국은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설거지를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설거지를 할 때 중국만 축제를 하면은 굉장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한 거지만 성장이 희귀해지는 시대에 성장이 보이면은 굉장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독보적인 행보를 예상하긴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어 말하면 저는 지금 제 말이 맞았죠 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막 말 아무거나 던져놓고 제 말 맞았죠? 이거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래에 베팅하는 것은 확률에 베팅하는 건데 확률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예상이 틀릴 것에 대한 대비 리스크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렸다면은 저는 나 홀로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돈 벌고 있을 때 나 혼자 엄청 잃었을 거예요. 이런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를 한 셈이에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이번엔 예상이 좀 들어맞았고 리스크가 컸던 만큼 이번에 하이 리턴으로 돌아왔죠. 지금은 다 잃고 있는 시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겨우 반년 만에 26% 정도의 성과를 올린 거니까. 그래서 몰빵하면 안 돼.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정말 언젠가는 큰 화를 입을 겁니다. 다 볼 때 이제 떨어진 거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안 됐으면은 모두가 볼 때 나 혼자 잃었을 거야. 그럼 나는 정말 바보 천치가 됐겠죠. 쯧쯧쯧 존빵 중국 주식 사더니 진짜 중국 주식은 바보들만 사는 거던데 완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돈 다 벌었는데 나만 중국 주식 사가지고 혼자 마이너스 뭐 한 40% 찍어놨어 봐. 여러분들 지금쯤 저한테는 와 존빵 그러게 중국 주식 왜 샀음? 이래 됐을 거잖아요. 때문에 저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운이 좋았고 희원이가 말한 것처럼 몰빵하면 안 됨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걸 지켜야겠지라 생각은 하지만 정말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개인적으로 이번에 피드백을 한번 하면은 희원이 말을 빌려서 몰빵하면 안 됨. 중국에 격언이 있는데 교토삼굴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판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굴이 위험해지면 도망갈 굴을 미리 파둔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빵형 그래서 지금 총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으신가요? 지금은 현재 총 1억 2645만 6338원입니다.